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불편한 뉴스들은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방위산업의 날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방위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방위사업의 날을 맞아 방산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던 그 토론회에서도 방위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 말씀도 하셨고요.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에 방산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방사청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다음에 이제 방산과 관련된 정부 여러 기관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방산 관련되는 대통령 주관의 정례적인 회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국방부에서도 방사청에서도 언론에서도 4대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4대 강국이 되었을까요? 아니 2대 강국도 있고 5대 강국도 있는데 우리가 왜 4대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왜 4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2027년이 되면 우리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이 된다는 것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그때에도 왜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는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든요. 2022년에 우리가 방산 수주액이 약 17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년 방산 수주액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조만간 정말 글로벌 10위권 국가에서 글로벌 4위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 2024년에서 수주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0억 달러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올해는 현대 로템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이미 약 9조 원 가까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으로 세운 150억 달러 또는 200억 달러에 도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다른 방산 기업에서도 뭔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수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산 4강, 물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4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에 가는 것만큼이나 글로벌 방산 4강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기쁜 일인데, 근데 이제 핵심은 진짜 될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더 힘을 합하고 노력하는 게 되지만, 아니, 저거는 너무 우리와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를 제시해서 저거는 해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했지? 라고 하면 그 숫자는 오히려 방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년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라고는 실망감, 실패감만 불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스웨덴 연구소에서 발표한 방산 수출 통계에 보게 되면 2020년에서 2024년 5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약 방산 수출에 있어서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글로벌 방산 10위거든요. 우리가 방산 6위까지 가려면 방산 6위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포션이 약 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적어도 6%는 돼야지 중국 6위를 뛰어넘어서 4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2.2%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목표 제시하는 게 맞냐? 아니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글로벌 6위 목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글로벌 4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대통령님부터 누구나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왜 4강인지 왜 4강을 선택했는지 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서 방산기업을 격려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도 주시고 직접 행사도 참가한 것은 매우 좋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요. 또 방산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목표로 내놓는 수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의지의 표현, 야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수치를 내놓는 것하고 아니 왜 이 수치가 왜 나왔지라고 혼돈이 좀 생기는 건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방산 4강이라는 이 표현, 용어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의 현실과 좀 적절한 수위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목표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거라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예를 들어 우리가 글로벌 방산 7강 이 정도 해놓고 그럼 한 2, 3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면 또 거기에서 그 다음은 방산 5강, 방산 3강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새롭게 좀 정립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그냥 국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게 만드는 국민들은 방산 4강 하니까 야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는 어떤 자부심 플러스 일종의 국뽕 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에는 이런 국뽕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가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방산 4강이 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우리 축구도 훌륭한 선수들이 해외에 가서 유럽 무대에서 막 뛰고 그러지만 그 선수들이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대표팀을 만들어 나갔지만 2022년에 4강에 들어간 이후로는 16강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박수받을 일인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 그게 서로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 4강을 목표로 삼지는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방산도 이 4강이라는 거, 왜 4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 노컷 뉴스에서 안개 속 방첩사 개혁 논의, 국정이 폐지까지 검토. 방첩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시도했었고 방첩사 사령관이었던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여러 가지로 사전 공모를 해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조직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방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그 정부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아예 해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방첩사라는 조직은 그 앞에는 안보지원사, 그 앞에는 기무사, 그 앞에는 보안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가 돼서 이름이 바뀌고 부대의 임무 이런 것들이 바뀌었죠. 이번 이제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가 관여한 것이 방첩사 운명의 결정적인 그 자충수가 되었는데요. 방첩사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군인들이 볼 때 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볼 때 방첩사, 과거에 이런 전신했던 기구들에 대한 느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죠. 뭔가 그 같은 계급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그 조직으로 인식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이 조직을 하여튼 손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방첩, 수사, 보안 여러 가지 영역에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방첩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방첩과 관련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보안, 그러니까 두 가지 분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 방첩과 보안에 있어서도 이게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것이 불필요한 권력의 남용이나 또는 뭐 불필요한 부담, 피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방첩사를 해체한다는 문제는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까지 없애면서 과연 해체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뭐 없애거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방산기업에 있을 때에도 그 방첩사가 뭐 국정원과 연계해서 이제 방산기업의 그 보안감사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안감사 나오게 되면 그 보안감사를 어떻게 받아낸 결과에 따라서 그 점수가 방위사업청이 그 입찰을 공고한 사업에 제안서를 낼 때 거기에 점수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방첩사가 보안감사를 하는 그 점수가 결국 제안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산기업의 사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보안감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방산기업은 대부분 방첩사 출신의 뭐 예비역 장교들을 채용해서 보통 회사의 보안팀장으로 많이들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방첩사의 순기능은 무엇이고 방첩사의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가, 또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대로 뒀을 때는 이것이 또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업무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는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어떻게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인지, 뭐 이런 방첩사의 그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방첩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이 기본인데, 그래서 그런 방첩과 연계된 부분, 그리고 보안과 연계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역을 줄여주되, 대신 이 부분에서도 수사의 영역은 과연 방첩사가 그 수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계엄령이 실제 선포가 됐을 때 이 합수단에 대한 그 지휘 권한을 또 방첩사가 갖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첩사 내부에는 수많은 방첩사의 간부들, 인원들이 있죠.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번 기회에 싹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히 선을 긋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런 그 제도의 변경을 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책상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그 제도가 또다시 새로운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엄청 그 방위산업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주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침 9시 개장 때부터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개별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12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는 5.8포인트가 상승한 상태고, 제가 늘 모니터하고 있는 10가지 종목이 한 종목 예외 없이 전부 이제 빨간색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방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글로벌 방산 4강이 되도록 하겠다, 대통령부터 방산의 세일즈맨이 되겠다, 뭐 지난번에 G7 회담 같은 것도 방산 수출 때문이었다, 이런 방산에 대해서 엄청 힘을 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오늘 또 증권사에서는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매수 추천 및 목표가 상향을 했죠. 그래서인지 오늘 하나 시스템은 어제보다 지금 약 3,800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7%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오늘은 증권사 추천의 목인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도 약 7%에서 37,000원이 오른 56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LIG 넥스원은 어제 또 방위산업에 날 때 또 그 방산업 잘했다고 해서 이제 훈장, 동탑 산업 훈장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 훈장을 받은 것도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보도자료를 내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오션은 어제 MRO 세 번째 함 수주, 그러니까 미국의 군수 지원함, 그러니까 전투함이 아닌 군수 지원함 MRO를 이미 이제 2척을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함을 수주했다라고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뭐 MRO의 그 계약 금액은 그러니까 1,000억이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억은 넘어야 그래도 뭔가 좀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데, 수백억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수백억이면 이게 500억 수준인 거 아니야? 정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8, 900억 같으면 1,000억이라고 했을 텐데 수백억이라고 한 거 보면 한 500억 언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하나오션도 어제 수주 덕분인지 몰라도 오늘 현재 1,900원, 2,000원에 올라서 7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최근 기간 조정을 받고 오늘은 상승으로 좀 돌아서 있는데요. 이런 그 종목들을 사실 때 어제 오늘 오른다고 해서 또 갑자기 달려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늘 차분하게 마음이 급할수록 한 번 더 심호흡하시고 가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 가운데 당분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이 약 68만 원 정도였는데 그 68만 원이라는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에 그 신주들이 언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핑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상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